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고 방송도 늦었네요. 생각이 많아지고 상념이 깊어지는 그러한 밤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그 저작권 없이 배포하는 그러한 그 음원들이 있어요. 그 음원들을 검색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멜로디들이 있거든요. 아주 감성적인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완전히 지금 그 이성적인 사고에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감상하고 나면 머리가 진짜 마비가 되거든요. 멍하죠. 멍해지죠. 영화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그러면 며칠 동안 그게 남아서 여운이 남아서 좀 뭐라 그럴까, 냉정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쓸데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음원을 뒤지고 그러다가 정말 그 백지영의 그 노래인가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아주 그 머리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멜로디를 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게 뭐 통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아련함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자극하는 그러한 멜로디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또 그 미투 그 운동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그 고백이 또 터졌습니다. 천주교 그 신부가 봉사 활동을 하는 여성분을 이렇게 그것도 해외에서 그 이건 뭐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분을 범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이 천주교 그 사제가 예전에 지금은 탈퇴를 했다는데 예전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 이거 말고도요. 그 오늘 그 제가 이렇게 본 걸로는 사진 작가 한 분 중에서도 예술 방면 쪽이고 예술 방면은 굉장히 그쪽 감성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 사진 작가 한 분도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에 지금 어, 이 확산되는 그 와중에 어떤 그 성추행을 당한 분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탄로가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그 한 가지 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뭐 어떠한 사실을 덮으려고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그 뭐 퍼뜨리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상 이렇게 막 그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또 잘 그런 걸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마음 먹으면 굉장히 세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못해요. 저에게도 그 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우호적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사실상 개인적인 욕심에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떠한 그 움직임이건 어떠한 그 운동이건 간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권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예? 제가 그걸 모르고 이런 방송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진짜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일반인으로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경우든 제가 뭐 정치권이라든가 뭐 어떤 동네에서라도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그러한 일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게요. 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올바른 소리와 또한 그 제가 계속해서 저 나름의 순수함을 유지한 채 보수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저 나름대로의 운동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저는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그 미투 운동에 해서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이거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불순한 그걸 넘어서 완전히 물론 여기에 우파분들도 걸려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사회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좌파에 숨어 있었던 그런 추악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 걸려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파악할 부분들은 파악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어떤 것이 더 지금 중요한지는 판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오히려 우리 사회와 우리 어떤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처참해요. 이 당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짓이죠. 하물며 좌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인데 좌파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단체들도 입을 다물고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겠어요? 정말 위험하고 자기들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말하는 논리가 너무나도 궁색을 해요. 그 변명을 하는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변명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이 내용은 참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신부 물론 사람이죠. 저도 제 주변에 바로 옆에 성당도 있고 그런데요. 주변에 성당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성당에 보시면 그 신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벌게서 술도 드시고 예,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까 진짜 드디어 이게 인간의 본성들의 어떤 추악한 면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그 기사들 큰 제목들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직 신부도 성폭행 시도 그리고 점점점점 저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목은 천주교 걱정에 7년 침묵 이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 가해 신부 모든 직무 정지 그리고 점점점 정의구현 사재단 탈퇴 이러한 큰 제목들이 이 기사에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게 그 KBS 앞으로 메일이 한 통 도착을 했고 그 메일에서는 내용을 보면 현직 신부인데 이름을 대면 웬만하면 다 알만한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컷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참.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부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되고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부의 어떤
마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지옥처럼 변해갔다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여성분에 대해서 이 여성분을 함부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이분이 그 흉기를 집어들어서 저항을 하고 흉기를 집어들어서 저항을 하니까 결국엔 그가 목적한 바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그 다른 사제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죠. 알렸는데 웃기는 건 신부라는 것들이 어? 그러한 못된 행위를 한 그 신부가 선배인데 그 선배 신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정말 이런 진짜 그 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아니, 신부라는 것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예? 성직의 어떤 그 봉사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사제의 길을 걷는 인간들이 아니 그러한 불의한 사실을 듣고 아무 짓도 못해? 아무런 말도 못해?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너무 이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우울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어? 괜히 쓸데없이 부금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부금까지 걸려들어서 완전히 지금 다운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진짜 이거 사회가 정말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너무나도 썩었어요. 진짜 이러한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요번에 미투 운동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정말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 제가 볼 때는 우파에선 더 드러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우파 문제는 하도 까제 껴갖고 하도 다 터져 나와서 우파들이 걸려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러한 큰 일에 대해서 걸릴 사람들은 걸려 나와야지 또. 만약에 걸릴 사람들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진짜 지금 사람을 이해합니다님 말씀 맞나? 미투 운동해서 문화적 충격을 주고 원래 추구하는 선량한 풍속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맞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야기 여러분께 드릴게요. 어, 지금 보면은 장재원 의원이 세게 나가네요. 장재원 의원이 기존의 어떤 의원들보다 요번에 천안함에 관련돼서 김영철이 온다니까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해요. 김민태 의원도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김민태 의원도 물론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근데 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경찰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뭐 발발발 기고 그러는 상태라서. 그런데 장재원 의원이 천안함 주범 김영철 발견 즉시 사살해야. 야, 세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진짜 그 앞에서 정말 오물이라도 척해야 돼요. 제가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수석대변인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서 김영철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고요. 한국당은 단 한순간도 김영철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우리 소중한 아들 46명의 생명을 불시의 어뢰의 기습으로 앗아간 불구 대천의 철천지 원수라고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극악무도한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무력 통일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라고 보고요. 잘 말씀하셨다고 보고, 또 제가 아까도 그 영상을 올렸지만 국회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그로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못하면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니까 무슨 개소리를 합니까? 저기 민주당 진짜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가 되려나? 나와가지고 김성태 의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사진행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런 개소리 하지 말어. 너네는 몇 수십 배, 몇 백배, 몇 천 배 더 했어. 제가 방송에서 이러한 이야기 했더니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온갖 쌍욕을 저한테 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욕을 한 인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 예전에 니네들이 어떻게 했나?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국회에서 막아서고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게 더불어야. 더불어민주야. 오늘 그 행동을 보면서 저번에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저번에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도 그 인간이 튀어나와서 지랄 브루스를 주더라고. 김성태 의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먹통을 시켜버리세요. 예, 맞아요. 그 인간들 이제 우리가 더불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더듬어 공산당. 그 정도가 딱 진짜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더불어 공산당. 더듬어 공산당. 아주 표현 좋네. 더듬어 공산당. 당연히 지금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지금 진행이 되겠어요? 다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획된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아사히 신문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아서 벌써 작년에 두 번이나 평양 가서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어떤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뭐 굉장히 올림픽을 통해서 그러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다 기획된 거고, 요번에 김영철이까지도 다음 단계 미국이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땐 어떤 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다 기획이 된 상태에서 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영철이가 왜 오겠어요? 뻔한 거지. 김영철이 때문에 그 5.24 그런 게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런 새끼가 그 대한민국에 오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가 왜 오는지. 그 쓰레기 같은 살인자 새끼가 왜 오는지. 추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왜 걔 나오라 그러는 게 뭐 잘못이야?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통지를 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나와갖고 더듬어 공산당인지, 더듬어 더불어민주인지, 모든 걸 다 민주화시켜서 민주당인가? 더듬어서 민주화시켜서 민주당이야? 그런 인간들이 나와갖고 말이야, 헛소리나 하대고, 진짜 지금 하나같이 보니까 걔네들 지지하는 애들은 다 더듬어서 민주화시키더라고. 네? 이윤택도 더듬어서 민주화시킨 거 아니에요. 저항할 그런 힘도 없는 여성분들을. 대통령 친구라 그래서 지금 그거 수사 같은 거 안 하나? 왜 수사 안 해?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을 더듬어서 민주화시켰는데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이런 개 같은 경찰이 다 있어? 탁현민이가 나 오늘 참 기가 막혀갖고 오늘 그 임종석이가 그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어저께 찍은 건 어저께 건가 봐요. 탁현민이 이야기를 하니까 탁현민이는 뭐 다른 종류의 뭐 성추행이다 뭐 이건 뭐 정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입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개의 말입니까? 그게? 어? 탁현민이가 그 성폭력 성에 대해서 발언한 것 여성들 비하하고 말이야. 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친구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탁현민이가 그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중생들에 대해서. 어? 탁현민이가 그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더러운 그러한 행위. 정말 생 양아치 새끼들 건달 생 깡패 새끼들 생 양아치 새끼들이나 하는 짓. 여자 하나 놓고 여러 남자가 더듬어서 민주화 시키는 거. 어? 그런 개 같은 책도 쓴 인간인데 지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내려와야지. 예전에 내려왔어야지. 이런 아유, 진짜.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누구죠? 신혜식 대표가 지금 진짜 안 보인다고요? 그 진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가요? 신혜식 대표가 진짜 안 보여요? 야, 그거 큰일이네. 아니,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나? 신 대표하고 같이? 신 대표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진짜 큰일이네. 야, 이거 저기 뭐야?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데 연락 가능한 그러한 분들은 다 지금 연락을 하시고 지금 폰으로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널리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진짜. 진짜 큰일이네.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일단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방카가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을 오면서 이용한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고 왔다네요. 이런 것 보면 참 트럼프 그쪽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도 뭔가 정말 다른 거죠. 아무 생각 없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만 하겠습니까? 예? 이거 다 이 사람들도 맞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건 전략적으로 맞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선정과 선동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인 거겠죠. 전략적인 선택인 거겠죠. 거기다가 그 이방카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외모도 한몫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마워하잖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괜찮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에 아주 능하죠. 보여주는 것은 속보이는 거. 정말 속보이는. 나 요번에 그거 저기 뭐야 취탄가 뭔가 막 그 트럼프 왔을 때 그거 한 거 있었잖아요. 막 그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의장 같은 거 이렇게 의장대들 내보내 갖고 그 뭐야 트럼프 맞고 뭐 안내하고 그러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실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실속이 없냐? 물론 아무 일이 없다라면 그거 참 뭐 내가 대접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VIP가 그 일국을 방문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그렇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다가 잘못하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테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건물 같은데 아주 먼 데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가 원격 미사일 같은 거라도 날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느리게 달리다가 한 군데 정지해 있다가 그거 테러하거나 암살하려고 하면요, 진짜 그거는 너무나도 쉬운 타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그 VIP들은 달리면서 멈추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잡아놨었잖아. 중간에 잡아놨었어, 길거리에. 포위까지 했어. 만약에 거기 그거 하는 애들 중에서 이상한 애가 섞여 있었으면 어떡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떤 배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감동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어우, 이거 뭐야? 어휴. 그 이방카 한번 우리가 그 얼굴 볼까요? 아이고, 우리 젊은 우리 우파분들. 예, 지금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그 이방카가 오고 그리고 또 김영철이가 방문을 한다니까 미국에서 또 정말 재밌는 대응을 했죠. 예, 재미가 있으면서도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섬찟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지금 또 그 미국 정부에서 했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예. 아름다운 여성이네요. 아름다운 여성인 것은 틀림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어떤 그 눈을 정화하는데 필요하고, 이게 아마도 그 요번에 이방카가 오면서 어떤 모든 그 미국의 어떤 입장과 그들의 의지를 다 압축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문재인은 또 여기서 그 눈치 없게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 계획된 거니까. 문재인은 이방카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긴장을 완화시킨다. 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지지덕이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 지지한 적 없거든요. 트럼프가 대화 자체를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립서비스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문장을 보았을 때는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지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 자체, 지금 현재 내가 인정하고 너희가 하겠다라는 거, 인정한 거 그거까지만 지지를 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 싸잡아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를
뭐든지 다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 문장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써먹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가 그 간청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뭐 넘어온다, 고 만나겠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그래 일단은 내가 그거는 인정해줄게, 그거 해봐, 그것도 어떤 그 썩소를 알리면서 그거에 관해서만큼은 일단은 내가 인정을 한 거니까 그거 지지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만 지지를 해, 요런 식의 표현이었던 건데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침소봉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자마자 이방카가 바로 반격타를 날린 거죠. 예? 문재인 면전에도 대고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한국에 온 게 압박 의지를 재확인하러 온 거야. 완전히 그 저기 뭐야 무한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김영철 만날 계획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사실상 한번 사고를 치려고 했는데 그 사고는 진짜 사고가 돼버렸네요. 문재인, 북과 대화가 긴장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지지덕이다.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의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 이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강력히 지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카는 그거죠. 아니야. 아니야.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러 온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문재인의 어떤 그 이야기는 참 무한하게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방카가 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이방카는 문재인 내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우정,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동안 우리 모두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해 드리겠다. 야, 이거 엄청 진짜 무슨 벽과 같이 느꼈겠다. 이거 문재인이 그 이방카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벽처럼 느껴졌겠는데요. 지금 딱 그거잖아요. 이방카가 한 말이 뭐냐면, 어우 저렇게 그 예쁜 얼굴로 참 그렇게 딱 벽과 같은 것을 느끼게 그 말을 했네요. 이방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해 드리겠다 라고 좀 전에 그 문재인은 무슨 그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그 긴장을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구라를 풀면서, 예? 계속해서 대화와 어떤 제재를 완화하는 쪽에 어떤 그 느낌을 가지게끔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해 드리겠다. 야, 그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나갔다라면 야, 참 재밌네요. 그리고 참 무한했겠네요, 문재인. 그럼 문재인이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참 이건 진짜 인간이 참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차라리. 그런데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위고 투게더를 그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대. 그걸 지금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 그걸 누가, 야, 진짜 이방카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진짜 한 방 날리고 싶었겠네.
한 방 날리고 싶어 했겠다 진짜로. 아우. 그런데 진짜 그 우리의 생각을 그 알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어? 트럼프가 이방카가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김영철이 한국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날렸죠. 이러한 메시지를 날렸어요. 미국 국무부 천안함 폭침의 배후를 지목. 김영철에게 천안함 기념관에 갈 기회다. 요번에 왔어. 그 방한을 한 것이 요번 방한한 기회에 천안함 기념관이나 한번 가봐라. 라고 미국 국무부가 메시지를 보내왔죠. 네? 그래서 언론에 지금 다 그 퍼진 상태인데, 야! 온 김에 천안함 기념관이나 가, 이 자식아. 거기 가서 사죄나 해. 참여나 해. 이 자식아, 너는 천안함 기념관이나 가야 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있죠. 예. 또 하나 아주 그 이방카를 통해서 요번에 이방카를 통해서 사진 한 장을 그 어떤 선물처럼 우정을 확인한다 뭐 이러한 징표처럼 지금 그 이방카를 통해서 자신의 친필 사인을 한 사진을 문재인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뭐 그러면서 We will win. We will win이라고 메모가 되어진 그러한 사진을 친필 사인을 해서 문재인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요. 아, 요게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요거 저는 아주 그 어떤 살벌함까지 느끼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진짜 심리전의 대가인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 미국에는 어떤 심리전에 관련해는 아주 잘 그 훈련이 되고 정말 전문가들이 트럼프 자체가 그렇지만 트럼프 자체가 원래 심리전의 대가지만 그 거기에다 더해서 정말 공산당이라든가 어떤 사회주의자들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을 해서 정말 그 차근차근 대응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저번에 방한했을 때 그 문재인하고 만나면서 그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메모를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게 여기서 위가 누구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문재인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문재인과 트럼프 그러니까 문재인과 동맹국의 지도자들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문재인과 동맹국의 지도자들 트럼프를 포함한 동맹국의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와 동맹국들 즉 트럼프와 아베 그리고 영국의 그 총리 메이 총리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러한 예전에 그 6.25 때 참전을 했던 유엔군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연합 세력, 연합 동맹군이 문재인을 상대로 이긴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문재인을 상대로 연합군이 이긴다라는 건지, 문재인과 북한을 상대로 한 또는 문재인과 북한을 상대로 한 트럼프와 연합 세력이 이긴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 골치 아픈 거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섬찟한 거거든, 이게. 트럼프가 문재인을 포용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건지, 북한 플러스 중국과의 싸움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연합을 해서 이긴다는 건지, 아니면 중국 플러스 북한 플러스 문재인을 상대로 한 트럼프 진영, 트럼프와 아베 그리고 서방의 진영이 이긴다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거지. 이거 굉장히 그 섬찟한 발언이, 섬찟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다음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트럼프가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발표를 한 게, 이게 아까 그 내용을 제가 그 썸네일로 만든 거고요. 트럼프가 발표를 한 게 새로 23일자 보도예요. 트럼프 오늘 대규모 새 대북 제재 발표. 완전히 지금 김영철 오는 거에다 대고 또다시 그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거죠. 이방카는 이방카대로 오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강력한 압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러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저런 방한 당시 사진에 자필 서명을 담아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말 진위를 알기 힘든 그러한 메시지를 또 보내오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대규모 새 대북 제재를 또 발표를 했다란 말입니다.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거는 북한이 완전히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 내부적으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급한 거예요. 김여정이 왔을 때도 이거 정말 급한 것 같다 얘네들이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더해서 정말 최강의 어떤 카드들을 계속해서 남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쉽게 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들을 막 자행하는 이면에는 북한이 정말 급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주머니가 빈털털이라니까. 망하기 직전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더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압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물론 큰일은 날 것 같은데요. 날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김영철이가 오겠어요? 5.24 조치 김영철이가 그냥 오는 것 자체로 일단은 한번 허물어주고 무뎌지는 거예요. 제재 자체가. 한번 왔을 때 우리가 5.24 조치에 의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지금 김영철이를 잡아들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 현재의 권력은 문재인에게 있으니까. 행정부의 권력이.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도 군이라든가 경찰이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할 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무너졌는데 다음에 왔을 때 왜 못 오냐고. 그 전에 행동 못한 것들이 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도 봉쇄를 하고, 또 김영철이가 와서 대한민국에서 쇼를 할 가능성이 무지 높죠.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남은 카드가 뭐가 있죠? 아니, 미국이 남은 카드가,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될 카드가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며칠 전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또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부 장관이나 이거 좀 애매모호한 태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어떤 하나의 어떤 관철시켜야 될 정책인데, 그거를 갖다가 요번에 김영철이가 와갖고, 지금 김영철이 오는 게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이 무산이 돼야지만 남북 대화도 이어갈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놈들인 거죠. 정말 얘네들이 끈질기고 질긴 놈들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계속해서 이러한 카드를 꺼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김여정 카드가 무산이 되니까 김여정하고 그 펜스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또 할게요. 그거는 그것도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엔 미국이 워낙에 강경한 태도이니까. 그런데 요번에 그거 안 되니까 또 하나 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김영철이가 와서 쇼를 할 거야. 요번엔 남한 당국자들하고 쇼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을 할 거예요, 아마. 요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을 땐 제3, 4계 국가는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보수의 입장하고는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걸 누가 받아들여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내에도 좌파라든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생각이 정말 동떨어진 사람들이 몇백만, 몇천만이 있잖아요. 몇천만은 아니겠지만은 한 1000만 정도는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만, 1500만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는 잘 사는 국가가 있고 못 사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럼 못 사는 국가 애들 대부분이 못 살잖아요. 대부분 보통 이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여론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그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것을 지금 나와갖고 김영철이 같은 애가 와서 앞으로 우리는 군사훈련 같은 거 다 중단하고 우리 남북한은 대화를 하겠다. 북한도 군사훈련 중단하고 남한도 군사훈련 중단하고 이러한 어떤 그 쇼킹한 이야기, 뭐 그럴 리가 없겠지. 저것들은 다 뻥이지만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연출을 하면 이건 전 세계 국가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미국도 세계적인 여론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얘네들 생각인 거죠. 얘네들 생각. 얘네들의 전략은 그거야. 미국도 세계적인 여론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뭐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김영철이 내려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제가 마지막에 오는 이유가 남한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잡아먹을 듯이 보수가 저렇게 센 이야기들을 하는데 장제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수들이 죽여버릴 듯이 저건 죽여야 된다, 사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3세계 국가의 어떤 여론을 돌리면서 어떤 미국이 원하는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의 명분을 지금 반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 훈련에 대한 명분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잖아요. 많이 양보를 하면서 정말 많이 양보를 했죠. 올림픽 때문에. 그 어떤 쌓아놓은 명분을 김영철이 와서 쇼를 함으로 인해서 삭감시켜버리겠다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의미하게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지. 남북한이 쇼를 해서 어떤 평화의 쇼를 해서 거기서 뭐 김영철이 무슨 선언이라도 아주 쇼킹한 선언이라도 해버린다라면 세계의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략인 게 저놈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놈들의 생각. 쟤들의 생각이겠지만 그러한 의도로서 지금 이것들이 온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 수 더 나아가는 거지. 미국은 이런 것을 지금 예견을 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를 알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센 발언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지. 천안함에 관련된 이야기 했죠. 김영철아 천안함 기념관이나 가, 이러한 이야기 했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똑같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카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방한 당시 사진에 자필 서명을 담아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지. 그냥 심플하게 문재인 너하고 나하고 북한을 이길 거야 이런 게 아니다란 말이지. 다 생략이 된 거야.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략이 됐다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거기에다가 이방카가 또 종합 선물 세트를 풀었죠. 이방카가 직접적으로 와서 종합 선물 세트를 풀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북한의 대화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우린 그거 아니야. 우린 압박 의지를 재확인하러 왔어. 김영철이 같은 애는 만날 계획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뭐하고 오버랩돼요? 이거 그 펜스 부통령 왔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김여정이 왔을 때와 김여정이 와갖고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이 주인공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미리 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대화는 없어. 그런 거 얄짤 없어. 니들이 무엇을 해도 이번엔 끝이야. 너희들이 뭘 해도 이번엔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이방카가 또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했죠.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아까 다 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카가 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이방카가요. 한미동맹의 재확인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런 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이방카가 한미 동맹의 재확인은 우리가 같이 정말 계속 같이 가는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재확인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카가 지금. 아니 이게 여기서 재확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확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동맹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동맹인지 의심된다라는 말이 그 앞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섬찟할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워딩. 이방카 한국 입국을 했는데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러 왔다. 아니 지금 동맹이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맹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요번에 내가 와서 진짜 너네들하고 나하고 동맹인지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 단판을 지어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게 제일 여지까지 나왔던 말 중에서 이게 제일 좀 두려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카 보좌관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방문과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기대해 왔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해서 영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이 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24일과 25일 평창올림픽 미국팀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단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야, 재확인하러 왔다까지 그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뭐 오늘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없으면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바른당이 지금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 여전히 죽일 놈들 뭐 없애버려 뭐 아유 참. 자, 그 우파 내에서도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 많고요. 진짜 극우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나마 오늘 장제원이 저러한 그 말이라든가 또 그 김진태 의원이 뭐 현행법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많이 싸웠죠. 예, 그 싸우는 모습이 오늘 많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해서 그래왔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최대의 병원선이 오고 있죠. 전쟁을 해야 되는 지역에 반드시 가는 미군들이 전쟁을 할 때 대규모 전쟁을 할 때만 그 지역에 파견하는 지금 병원선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착을 하고 나면 진짜로 머시급 머시급 이것이 도착하고 나면 진짜로 미국은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주 미묘하죠. 그 시기가 아주 미묘하죠. 그 시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여러분. 도착하는 그 시기는 3월이나 4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게 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얼마 안 있어겠죠. 얼마 안 있어서 터지겠죠. 얼마 안 있어서가 아주 그 유력하겠죠. 뭔 일이 터져도. 그리고 오늘 그 이방카가 도착을 했는데 여담인데요. 여담이지만 참 씁쓸한 거죠. 김여정이 왔을 때는 장관과 차관이 나가서 뭐 이건 뭐 굽실굽실 뭐 이건 종놈들도 아니고 말이야. 장 차관이 나가서 뭐 별 진짜 소름 돋게 아우 참 그러면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데리고 왔죠. 이방카 왔더니 이방카 그 오는 데는 차관이면 다행입니다. 제가 차관이면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겠죠. 차관보입니다. 차관보. 이방카가 왔을 때는 지금 이방카가 오늘 왔는데 차관보가 나갔답니다. 김여정은 장차관, 이방카는 차관보. 물론 이놈들은 분명히 그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김여정은 김영남과 같이 왔다. 김영남은 그 명목상 북한의 그 최고 저거다. 대통령과 같은 존재니까 장차관이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
뭐 근데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속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개소리잖아요. 개소리. 개소리잖아. 개소리. 그걸 누가 믿어? 김영남이가 무슨 핫바지 나이롱 핫바지 진짜 바지 사장인데, 어? 그냥 한 방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영감인데, 아무 말도 못하는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완전히 꼭두가시의 허수아비인데 뭔 개소리야. 이방카는 실세 중에 실세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따위 행동을 하고 나중에 무슨 진짜 또 한번 요번에 이방카 돌아가고 나면은 그 뭐야 저번에 펜스 대통령 돌아가고 나서는 GM 군사공장이 폐쇄됐는데 요번에 돌아가고 나면 또 뭐가 폐쇄될지 모르겠네. 아 그죠 여러분? 이따위로 하면 한 개 한 개 깔 거 아니야 또. 미국도 또 깔 거 아니야. 펜스 때 한번 열받아갖고 깠는데 GM이 그래서 날라가는데 이방카 가고 나면 이번에 또 뭘 날릴까요?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거죠 한마디로. 아 진짜 근데 저희들도 가슴이 문드러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음? 저희들도 가슴이 너무 문드러지고 화가 나지만 천안함 진짜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지금 참담할 것 같아요.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어찌하지 못한다. 아, 딱 그거죠.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분들의 심정은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참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요번에 조명균이가 참 조명균 야 참 진짜 좌파들이 히든 카드였었나 봐요. 정말 보면요. 어떤 포커페이스도 정말 능한 것 같고요.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아주 전형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확신범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 내면이 굉장히 사상적으로 잘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조명균이가 오늘 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똑같은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 김영철이 진짜 배우다라는 증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있으면 딱 그 얘기를 해줬을 텐데 저는 좀 제가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말을 좀 잘하거든요. 잘해요. 제가 방송은 진짜 그냥 마구 지금 사실상 어떻게 길게 준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하는 거라서 어버버거리고 가끔 가다 보면 뭐 어버버거린다 뭐 진짜 그거 가지고 뭐 말도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진짜 이러한 문제로 사상을 놓고 적을 앞에 둔 상태에서 말을 할 때는 제가 좀 그쪽에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 조명균이 배우가 아니다. 그 말 뒤에는 명백하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조명균이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목함질의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건 있을 때 얘가 총정찰국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최고 명령권자였잖아요.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일부라든가 조명균이의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야 얘가 그 위에만 있었지 얘가 직접 와서 총을 쏘지는 않은 거잖아. 얘가 직접 와서 지뢰를 묻거나 또 어뢰를 발사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로 얘는 배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라는 이야기거든요. 딱 그거예요. 그거
딱 그거야, 그거. 그러면 조폭새끼가 행동대장한테 누구 찔러라 그랬을 때, 조폭두목이 행동대장 통해서 누굴 찔러라 그랬을 때, 어? 그럼 그 조폭새끼가 죄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네. 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굴 찔러 죽여라 했는데 명령한 놈은 죄가 없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 애를 갖다가 완전히 개차반으로 키운 애비도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어? 아니,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통일부 장관한테 당신 부하 직원이 지금 당신 직속 부하 직원이 지금 사람을 두들겨 팼어. 어? 의전을 엉망진창을 해갖고, 의전을 통일부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의전을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위상이 박살이 났어. 그러면 당신 책임이야, 아니야?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꼼짝을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고, 당신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걔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고. 그래서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을 느꼈었고요. 진짜 걔가 꼼짝을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어낼 수도 있는데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응?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이요, 정말 위기에 몰린 것 같아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 같은 경우도 돌릴 전기를 생산할 기름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번에 누구죠? 김여정이가 한국에 올 때요. 김여정이가 한국에 올 때 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우리나라 관제탑하고 관제 유도를 받을 때 어떤 항법 장치라든가 어떤 디지털 장비에 의한 어떤 자동 관제라든가 그런 걸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통을 붙잡고 유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제탑에 김여정이가 내릴 때 비행기를 착륙을 시킬 때 그게 원래는 뭐예요? 국제 어떤 그런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러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나봐요. 위성 시스템이 있나봐요. 그런데 위성 시스템의 국제 항공 관제 하는 시스템에 돈을 납부를 해야지만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 시스템이 차단이 됐대요. 8개월 전에 그게 끊겼대, 돈을 안 내서. 위성 사용료를 내지 못해갖고 지금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도 자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래서 요번에 김여정이 내릴 때 그래서 전화통 붙잡고 했대라는 거예요. 전화통 붙잡고, 야야야야, 그쪽 아니야, 야 우측으로 좀 더, 야야야, 똑바로 방향 똑바로 잡어, 야야야야야야야, 그것이, 야 방향 잘못 잡았다, 야야야, 바퀴 내려, 지금 바퀴 내릴 때야. 야야야, 왼쪽으로 좀 줘. 야야야, 야 기수 좀 내리고, 야 앞에 들어. 이러고 내렸다는 거야, 이러고. 이런 병신 같은 국가가 다 있어요, 이런 병신 같은, 이런 등신 같은. 지금 북한이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요,
이렇게 지금 황당하게 지금 북한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거 참 웃어야 되는지, 참 김영철이가 와서 승질이 나는데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북한이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모든 동지 여러분, 일일이 제가 인사 못 드리는 거 참 전에는 일일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드려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괜히 쓸데없이 부금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부금까지 걸려들어서 완전히 지금
다운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진짜 이거 사회가 정말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너무나도 썩었어요. 진짜 이러한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요번에 미투 운동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정말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 제가 볼 때는 우파에선 더 드러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우파 문제는 하도 까재 껴갖고 하도 다 터져 나와서 우파들이 그 걸려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러한 큰 일에 대해서 걸릴 사람들은 걸려 나와야지 또. 만약에 걸릴 사람들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진짜 그 지금 사람을 이해합니다님 그 말씀 맞나? 미투 운동해서 문화적 충격을 주고 본래 추구하는 선량한 풍속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맞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야기 여러분께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 장재원 의원이 세게 나가네요. 장재원 의원이 그 기존의 어떤 의원들보다 요번에 천안함에 관련돼서 김영철이 온다니까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해요. 김민태 의원도 그 우리나라 그 현행법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김민태 의원도 물론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근데 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경찰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뭐 발발발 기고 그러는 상태라서. 그런데 장재원 의원이 천안함 주범 김영철 발견 즉시 사살해야. 야, 세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진짜 그 앞에서 정말 오물이라도 척해야 돼요. 제가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수석대변인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서 김영철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가 있었고요. 한국당은 단 한순간도 그 김영철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우리 소중한 아들 46명의 생명을 불시의 어뢰의 기습으로 앗아간 불구 대천의 철천지 원수라고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극악무도한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무력 통일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라고 보고요. 잘 말씀하셨다고 보고, 또 제가 아까도 그 영상을 올렸지만 국회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그로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못하면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니까 무슨 개소리를 합니까? 저기 민주당 진짜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가 되려나? 나와가지고 김성태 의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사진행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 하지 말어. 너네는 몇 수십 배, 몇 백배, 몇 천 배 더 했어. 제가 방송에서 이러한 이야기 했더니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온갖 쌍욕을 저한테 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욕을 한 인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 예전에 니네들이 어떻게 했나?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국회에서 막아서고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게 더불어민주야. 오늘 그 행동을 보면서 저번에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저번에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도 그 인간이 튀어나와서 지랄 부르스를 주더라고.
김성태 의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먹통을 시켜버리세요. 예, 맞아요. 그 인간들 이제 우리가 더불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더듬어 공산당. 그 정도가 딱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어떤 것이 더 지금 중요한지는 판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오히려 우리 사회와 우리 어떤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처참해요. 이 당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짓이죠. 하물며 좌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인데, 좌파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단체들도 입을 다물고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겠어요? 정말 위험하고 자기들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말하는 논리가 너무나도 궁색을 해요. 그 변명을 하는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변명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이 내용은 참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신부, 물론 사람이죠. 저도 제 주변에 바로 옆에 성당도 있고 그런데요. 주변에 성당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성당에 보시면 그 신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벌게서 술도 드시고, 예,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까 진짜 드디어 이게 인간의 본성들의 어떤 추악한 면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그 기사들 큰 제목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직 신부도 성폭행 시도, 그리고 점점점점 저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목은 천주교 걱정에 7년 침묵, 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가해 신부 모든 직무 정지, 그리고 점점점 정의구현 사재단 탈퇴. 이러한 큰 제목들이 이 기사에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게 그 KBS 앞으로 메일이 한 통 도착을 했고, 그 메일에서는 내용을 보면 현직 신부인데 이름을 대면 웬만하면 다 알만한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그 컷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참. 이분이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부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되고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부의 어떤 마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지옥처럼 변해갔다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여성분에 대해서 이 여성분을 함부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이분이 흉기를 집어들어서 저항을 하고, 흉기를 집어들어서 저항을 하니까 결국엔 그가 목적한 바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날 다른 사제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죠. 알렸는데 웃기는 건 신부라는 것들이 그러한 못된 행위를 한 그 신부가 선배인데 그 선배 신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정말 이런 진짜 그 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아니, 신부라는 것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예? 성직의 어떤 그 봉사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사제의 길을 걷는 인간들이 아니 그러한 불의한 사실을 듣고 아무 짓도 못해? 아무런 말도 못해?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너무 이거 제가 그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우울해졌고요. 거기에다가 그 진짜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더불어공산당, 더듬어공산당, 더듬어공산당. 아우 아주 표현 좋네. 더듬어공산당. 당연히 지금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지금 진행이 되겠어요? 다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획된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아사히 신문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아서 벌써 작년에 두 번이나 평양 가서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어떤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뭐 굉장히 뭐 올림픽을 통해서 그러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다 기획된 거고 요번에 김영철이까지도 다음 단계 미국이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땐 어떤 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다 기획이 된 상태에서 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응? 김영철이가 왜 오겠어요? 뻔한 거지. 김영철이 때문에 그 오이사 그런 게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어? 그런 새끼가 그 대한민국에 오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가 왜 오는지. 그 쓰레기 같은 살인자 새끼가 왜 오는지. 어? 추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왜? 걔 나오라 그러는 게 뭐 잘못이야?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통지를 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나와갖고 그 더듬어 공산당인지, 더듬어 더불어민주인지, 모든 걸 다 민주화시켜서 민주당인가? 더듬어서 민주화시켜서 민주당이야? 그런 인간들이 나와갖고 말이야, 그 헛소리나 하대고, 어? 아니 진짜 지금 하나같이 보니까 걔네들 지지하는 애들은 다 더듬어서 민주화시키더라고. 예? 이윤택도 더듬어서 민주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 어? 저항할 그런 힘도 없는 여성분들을 어? 아니 대통령 친구라 그래서 지금 그거 수사 같은 거 안 하나? 왜 수사 안 해? 어?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을 더듬어서 민주화시켰는데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이런 개 같은 경찰이 다 있어? 탁현민이가 나 오늘 참 기가 막혀갖고 오늘 그 임종석이가 그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어저께 건가 봐요. 탁현민이 이야기를 하니까 탁현민이는 뭐 다른 종류의 뭐 성추행이다 뭐 이건 뭐 정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입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개의 말입니까? 그게 어? 탁현민이가 그 성폭력 성에 대해서 발언한 것 여성들 비하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탁현민이가 그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중생들에 대해서. 탁현민이가 그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더러운 그러한 행위. 정말 생 양아치 새끼들, 생 깡패 새끼들, 생 양아치 새끼들이나 하는 짓. 여자 하나 놓고 여러 남자가 더듬어서 민주화 시키는 거. 그런 개 같은 책도 쓴 인간인데,
지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내려와야지. 예전에 내려왔어야지. 이런 아유 진짜.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누구죠? 신혜식 대표가 지금 진짜 안 보인다고요? 그 진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가요? 신혜식 대표가 진짜 안 보여요? 야, 그거 큰일이네. 아니,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나? 신 대표하고 같이? 신 대표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러한 멜로디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또 미투 운동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 또 터졌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봉사 활동을 하는 여성분을 이렇게, 그것도 해외에서 이건 뭐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분을 범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천주교 사제가 예전에, 지금은 탈퇴를 했다는데 예전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 이거 말고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본 걸로는 사진작가 한 분 중에서도 예술 방면 쪽이고, 예술 방면은 굉장히 그쪽 감성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사진작가 한 분도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작가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에 지금 이 확산되는 그 와중에 어떤 성추행을 당한 분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탄로가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뭐 어떠한 사실을 덮으려고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뭐 퍼뜨리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상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또 잘 그런 걸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마음 먹으면 굉장히 세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못해요. 저에게도 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인 욕심에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떠한 움직임이건 어떠한 운동이건 간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권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예? 제가 그걸 모르고 이런 방송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진짜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일반인으로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경우든 제가 뭐 정치권이라든가 뭐 어떤 동네에서라도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그러한 일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게요. 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올바른 소리와 또한 그 제가 계속해서 저 나름의 순수함을 유지한 채 보수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저 나름대로의 운동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저는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그 미투 운동에 해서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이거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불순한 그걸 넘어서 완전히 물론 여기에 우파분들도 걸려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사회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좌파에 숨어 있었던 그런 추악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 걸려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파악할 부분들은 파악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고 방송도 늦었네요. 생각이 많아지고 상념이 깊어지는 그러한 밤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그 저작권 없이 배포하는 그러한 그 음원들이 있어요. 그 음원들을 검색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멜로디들이 있거든요. 아주 감성적인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완전히 지금 그 이성적인 사고에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감상하고 나면 어, 머리가 진짜 마비가 되거든요. 멍하죠. 멍해지죠. 영화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그러면 며칠 동안 그게 여운이 남아서 좀 뭐라 그럴까 그 냉정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쓸데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음원을 뒤지고 그러다가 정말 그 백지영의 그 노래인가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아주 그 머리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멜로디를 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게 뭐 통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아련함이라 그럴까?